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마포구 주민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 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전문 연구기관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의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마포구 주민 1,850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상암동 추가 소각장 건립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2,000여 명의 주민들은 법을 무시하고 주민을 우롱하며 독주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2개월이 흐른 이달 10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며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개정된 시행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폐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10명의 위원으로만 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 전인 12월 4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위원들의 임기가 위촉장 수여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날짜는 12월 15일이라는 것. 판결문에는 위원회 설치는 위원 구성을 포함하고 위촉 전의 위원은 내정된 것에 불과하다며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10일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선정했어야 한다는 것, 또 수의계약으로 연구기관을 선정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위원회는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입찰 방식만 의결했고 서울시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연구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시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소한 서울시는 1심 판결을 토대로 2월 중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만약 상고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올해 용산구청사 로비가 식물정원으로 탈바꿈합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공간을 쉼터로 개방하겠다는 건데요. 구청 앞마당은 버스킹 공간이 마련돼 녹사평 광장에서부터 구청 청사까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용산구청사가 휴식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공간은 넓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은 현재 구청 로비를 올해 안에 리모델링한다는 계획. 단순한 이제 로비로 쓰지 않고 이 부분을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같이 힐링하시면서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와서 청사 내 실내 정원은 약 415제곱미터로 꾸며집니다. 카페가 조성되고 야간 개방으로 밤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사 밖 잔디광장은 이팝나무길과 무대가 꾸며지는데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버스킹 공연도 가능합니다. 특히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청 앞 녹사평 광장은 올 봄까지 새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하고 이태원 전망대는 계단형 정원과 외벽에 물길이 흐르는 벽천으로 꾸며집니다.
이태원 전망대부터 노사평 광장으로 연결돼서 저희 버스킹 무대 쪽도 조명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좀 관심을 좀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여기 찾아오셔서 여기서 차 한잔 하시고 식물과 함께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녹사평역 경관 디자인 조성은 올 5월까지, 이태원 전망대 재조성은 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산구는 올해 안에 구청 힐링정원까지 마무리되면 관광명소 확대와 이태원 상권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아파트 비율이 낮은 광진구에서 주차난은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는데요. 광진구는 주택가가 밀집한 중곡동과 자양동 지역의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른산 시장과 영동교 골목시장 등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자양사동. 이곳에 공영주차장 건립공사가 한창입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된 공사지만 주차장이 완공되면 자양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지하 3층으로 모두 170면의 주차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3개층이 주차장을 운영이 될 거고요. 지하에 100면 정도는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 거주자 우선 주차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면수에 대해서는 시간제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후 주택가가 밀집한 중곡동에서도 공용주차장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먼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긴고랑길 주택가 공용주차장이 입체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존 주차장 부지에 2단 주차장을 지어 주차 면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빠르면 7월쯤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년째 공터로 남아있던 중곡동 소아청소년진료소 부지에도 공용주차장 건립이 추진됩니다.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이곳에 지하 3층 규모의 지하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올해 기본계획과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3월 공사가 시작됩니다. 한편 광진구는 유휴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차난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사 예정인 빈 부지를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도 이제 자투리 땅이라던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 땅들이 많습니다. 이쪽을 저희가 소유주분들과 협의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 형태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곡동 변전소 부지와 폐교된 화양초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광진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 현재 구청 부지도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올해부터 서울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주거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공식 명칭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핵심은 전세 보증금 이자나 월세 등 월 주거비 차액을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상입니다.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인 기준 월 평균 90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전세는 3억 원, 월세는 13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금은 전세 보증금 이자나 월세 납부가 있을 경우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는 사후 지급입니다.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6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 시도로 이사를 가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은 5월부터 3개월간 가능하고 발표는 10월, 주거비 지급은 12월 예정입니다. 한편 아이를 추가 출산할 경우 지원 기간은 한 명당 1년 늘어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성북구가 강남북 균형 발전이 첫걸음은 교통망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동북선 경전철을 개통하고 강북횡단선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성북구의 2025년 주요 사업을 박선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5년 성북구 신년 인사회,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올 한 해 핵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첫 손에 꼽은 것은 교통 인프라 개선. 가장 시급한 건 강북 횡단선 재추진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북 횡단선은 양천구 목동을 출발해 성북구 정릉과 월곡동을 지나 청량리를 잇는 노선.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북 횡단선 사업을 위해서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무려 28만 2,089명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그 서명 용기를 가지고 서울시에다 제출을 했어요. 강북 횡단선 관철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첫 삽을 뜬 동북선 경전철은 내년 하반기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노선이 생기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의 소요 시간은 기존 40분대에서 25분대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도 10분 이상 단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서 우리 성북의 20개 동이 균형 발전하도록 그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오랜 우리들의 수고 사업이었던 동북선 경전철이 아마 내년이면은 완공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정릉 공영 버스 차고지 문화체육시설 조성과 장위 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도 을사년 주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들라이브 뉴스 박선파입니다. 용산구청이 신년 인사회를 열고 올해 나아갈 구정 운영 방향을 내세웠습니다. 글로벌 도시 그리고 주민 행복, 이렇게 두 구절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용산구청이 올해 내세운 슬로건은 글로벌 도시와 행복한 용산입니다. 올해 용산구의 미션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로의 힘찬 전진, 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으로 저희는 정했습니다. 커다란 국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조성은 올 하반기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해 2030년 기업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경부선과 경원선 등 철도 지하화는 국토부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남 3구역과 함께 나머지 2, 4, 5구역도 관리 처분과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용산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도 확대할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문화관광도시로의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를 한강진역까지 확대하는 안과 또 용산역하고 용리단길 일대를 새로운 관광특구로 추가 조성하기 위한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용산문화재단 설립이 추진되고 구청 청사와 주변도 개방 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 이 밖에도 용산구는 교육과 안전도시 마련을 위한 계획도 발표한 가운데 주민 마음 건강을 위해 올해 원효로 보건분소에 온마음숲센터를 조성합니다. 한편 용산구청 신년 인사회에 앞서 용산구의회도 용산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있는 의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용산구의회는 앞으로도 함께하는 소통의회, 희망 주는 신뢰 의정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산구의회는 다음 달 10일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중랑구가 신년 인사회를 열고 2025년의 시작을 다졌습니다. 을사년 주요 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꼽았는데요. 망우 역사문화공원을 가꾸고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중랑구가 마련한 신년 인사회. 유경기 구청장은 2025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키워드는 교육과 문화, 복지, 지역경제 도약입니다. 특히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망우 역사 문화공원 내 공연장을 만들고 근현대 박물관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해에는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어 열 것입니다. 역사와 함께 문화를 꽃피우고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랑 서울 장미축제는 지역을 넘어 서울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2025년 새해 17회가 되는 중랑 서울 장미축제는 중랑 구민과 함께 100년 이상 이어갈 서울의 대표 축제로 꼭 키워가겠습니다. 최고의 교육도시 중랑을 목표로 교육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2방정환 지원센터와 천문과학관 등 교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교육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중랑의 교육의 희망과 자신감이 확실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공교육 도시 중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청장은 중랑구의 수건 사업인 GTX B노선의 정상 추진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그리고 SH공사의 신내동 이전 및 면목 행정 복합타운 건립 등을 올 한 해 역점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광진구가 올해부터 출산 축하금 대신 첫 돌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첫 돌 축하금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100만 원이, 넷째는 200만 원, 다섯째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축하금은 모두 광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첫돌 축하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